안녕하세요. 저는 노빠꾸 학원 경영학개론 그리고 노빠꾸 학개론을 쓴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에 학원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생각을 1도 안 하고 그냥 AI로 딸깍해서 정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나 질문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인들이 만약에 수학을 배운다면 어떠한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친구들끼리 질문하기도 하고 내가 뭘 모르는 거지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이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답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실제 선생님도 AI처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메타인지로 하는데 본인이 뭘 모르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본인이 이걸 공부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고 본인한테 이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이제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태블릿이나 핸드폰만 키면, 챗 GPT만 키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죠. 왜냐면 이 똑똑한 친구가 답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답을 보는 게 아니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다림이나 이런 거 없이 그 고통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리한 학원들을 좀 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습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태블릿 켜고 시작합니다. 태블릿 켜고 이제 유튜브 켜고 본인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이 사실 음악 쪽이 아니죠. 막 게임이나 뷰티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도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영상을 계속 보다가 한두 시간 보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제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챗 GPT 같은 걸 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풀이한 문제를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려서 이거 문제 풀어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봤어요. 그리고 풀이 과정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로 답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입에 대한 어떤 행복감과 몰입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1순위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소수로 바뀌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냥 공부라도 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코로나 시국 때 이런 부분들이 완전 트리거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쇼츠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리고 쇼츠를 여러 번 봤을 때 이 AI의 알고리즘들이 아이한테 도파민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공부를 하는 습관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습관 정도라도 좋으니까 포기만 안 하게 해주세요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켜서 정말 초등학생 아이도 챗 GPT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눈속임하면서 몰래 질문하고 있었더라고요. AI가 풀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AI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정 시간 텀을 두고 사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AI가 유도시킨 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전혀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암기식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초학문이거든요. 기초학문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은 음식의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똑똑한 미슐랭 3스타 요리사한테 음식 해달라 라고 하면 좋은 음식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한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예로 들면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맛도 보고 이런 게 맛있구나, 저런 게 맛있구나 라는 본인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내적인 충만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충만감이나 그런 감정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요리사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주세요 라고 생각만 하니까 똑똑한 AI에게 뭘 시킬지도 모르고 그냥 정답만을 바라보면서 시키니까 사실 시키는 것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AI는 질문자의 퀄리티에 따라서 정답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학생 스스로가 뭔가 논리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대라면 책을 진짜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계속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 것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식들도 아무리 좋은 재료더라도 본인이 활용하지 않으면 제로일 뿐 요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인지, 이게 짠지 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들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하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책도 정말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전 정말 찬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적분 공부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걸로 뭘 하는데? 라고 하는데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논리성을 풀어나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로 논리성을 갖추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서 거기에 최적화된 게 수학이고, 두 번째는 논술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사색을 했어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특히 논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변화가 생긴 게 서술형에 대한 중요도가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즉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리고 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국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식을 본인 것화하고 표현을 하는 법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학습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예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 예제 문제조차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친구들 거 보고 뺏기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조차 이해가 안 간다고 손을 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조차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지 선생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의 중요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몰입에 대한 행복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재밌어지거든요. 몰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또 문제를 풀다 보고 많이 맞추고 하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계속 어려운 문제를 뭔가 떼야겠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고 선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실패를 맛보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안 맞네? 라고 그냥 바로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 맞는 친구들은 사실 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히 진도를 인강만 들어도 뺄 수 있는 친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결국은 대치동도 수학 구멍을 메꾸는데 다시 또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굳이 선행을 이렇게 1년, 2년씩 안 하더라도 수학 구멍을 진짜 완벽하게 메꿔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대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행만 따라가면은 결국 실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개개인성에 따른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AI가 그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심층적으로 판단한 뒤에 그들에 맞는 상황과 맥락에 맞는 어떤 문제나 커리큘럼과 설명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다채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시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아이에게 이 문제 다시 풀 수 있어? 다시 풀어볼래?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선행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수학 구멍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입니다. 무리한 선행 수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이가 못 따라가면 그만두시고 아이들에 맞는 개개인성에 맞는 수업이 가능한 교습자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얻는 친구들은 그냥 질문만 주고 이거 다 빨리 얻어줘, 다 빨리 내줘라고 하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전혀 안 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중2인데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정도로 나에게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또 못할 것 같아, 진짜 이해를 해줘 라고 하면 또 두 번째 파생되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정말 참 스승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나의 개개인성에 맞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AI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어떤 걸 질문할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매번 50점 미만이야.
근데 내가 솔직히 70점 맞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돼?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AI가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때까지 질문한 것의 맥락에 따라서 대답을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CEO나 아니면 뭔가 기획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예시를 들면 만약에 디자이너다 라고 하면 디자이너도 되게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예전에 크몽에서 로고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챗GPT에 내가 바버샵을 하려고 하는데 쌍남자스럽게 뭔가 로고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만들어줘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서 지시를 하는 사람,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더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자들이 총무받는 시대죠. 그래서 기획자로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면 AI 시대에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저를 예시로 들면은 저는 책을 노빠꾸학개론과 노빠꾸 학원경영학개론이라는 학원 경영 서적을 2권 냈습니다. 만약에 이 책들 2개를 PDF로 따서 챗GPT에 넣잖아요. 그러면 아예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저서나 책이나 강의나 이런 자료들 없이 그냥 학원 경영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정말 일반적인 답변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공부를 정말 많이 다채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본인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정말 누구도 알 수 있는 답변을 내기 때문에 차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을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을 잘하려면 본인에 대한 전문성을 오히려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디자인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이제 많은 디자인을 접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 철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AI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성과물을 끌어내겠죠. 그리고 만약에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소설을 쓰는데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소설은 결국 인간이 읽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어떤 마음을 기획자가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계도 본인이 직접 내적인 충만감을 갖고 본인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을 AI한테 다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AI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준 높은 답변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챗GPT와 놀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충족되는 쇼츠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보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새로운 지역의 어떤 문화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얻는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요즘 AI 시대에 정말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전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AI가 하는 대로 따라서 가겠죠? 근데 중간에 힘든 날도 있고 이걸 왜 해야 되지?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AI한테 질문하면 되게 매뉴얼적인 답변이 나오고 사실 텍스트를 읽거나 AI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할 거예요. 근데 전 사람은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에게 과정을 맡기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설명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다음 너는 끝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해주면서 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같이 따라가자 라는 거는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케어하는 거죠. 정말 온기가 느껴지게 해요. 제가 AI 시대는 아니지만 10년 전에 가르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생인데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PC방도 많이 가서 학원에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처음 상담할 때 얘기를 다 듣고 그냥 이 친구한테 믿음직한 어른이 먼저 되고 나서 뭔가 이제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확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친구랑 게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게임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과외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저를 신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과외를 갔을 때도 노트북을 들고 가서 같이 피파 2대1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그 친구가 갑자기 쌤 공부 안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한 달간 열심히 시험 대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50점이 넘지 못한 아이를 90점 이상 맞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도 AI겠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친구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가지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중학생의 이동원을 먼저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환서식 수업을 진행할 때 이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수학을 가르치니까 단 한 번도 한 번에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질문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나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할까 봐 학원을 갔는데 학원도 똑같이 학교처럼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동원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결국 저는 고3 때 저만의 방식을 깨달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과외를 따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저에게 맞게 일일이 다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수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동원이 그런 친구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판서를 버리고 개개인성에 맞춘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을 다 쪼개서 간단하게 약간 쇼츠처럼 설명하고 해당되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제가 티키타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유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진행하고 그만큼 쉬운 문제를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기도 쉽고 작은 성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죠. 그런 노하우들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성적을 9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업계에서 노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더더욱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뭔가 피하지 않고 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귀가 안 들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논문을 봤던 것 같아요. 특수교육에 대한 논문을 보고 이 친구만을 위해서 크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대신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시간표를 바꿔서 그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의 성공까지 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학부모님이 신규 상담 때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고 집중력이 많이 낮고 성적이 50점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AI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기입하고 나면 이런 학생은 이렇게 교습해주고 이렇게 상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의 개개인성과 상황에 따라서 교습 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하나하나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노빠꾸 학원 경영학개론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가 14년 동안 방문가에부터 지금 학원을 10개 운영하는 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간 거의 10몇 년 동안의 노하우가 다 들어간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신다면 마케팅과 학원 경영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노하우를 다 뽑아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